안녕하세요, 비숑이들 쏭비입니다. 우리 비숑이들하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롱폼 영상이 2주 전? 2주 조금 더 넘었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이에 결혼식도 무사히 마치고 그리고 신혼여행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에 결혼식과 그리고 신혼여행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겪으면서 좀 소소하게 생각나는 비숑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썰을 조금 풀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제품들은 기초부터 메이크업 제품까지 제가 이번 신혼여행 때 챙겨갔던 그 파우치에 있는 제품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볼 예정이에요. 딱히 어디 갈 곳이 있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의 일정은 그냥 이따가 퇴근하는 남편 만나서 밖에서 치킨 먹고 들어가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남친과 데이트하는 메이크업 겟레디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기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눈이 하나도 안 보여서 먼저 렌즈부터 착용을 해볼 건데 렌즈는 원데이 렌즈로 챙겨갔는데 이 제품은 오렌지 글로이 브라운 컬러입니다. 저는 여행 갈 때는 무조건 이렇게 원데이 렌즈를 챙겨가는 편이거든요. 비비림 초코랑 이렇게 글로이 브라운이랑 두 가지를 챙겨갔는데 글로이 브라운이 하나가 남아있어가지고 요거를 착용해보도록 할게요. 이 글로이 브라운은 진짜 제가 착용을 할 때마다 질문이 꼭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부드러운 느낌 내고 싶을 때는 브라운을 사용하고 조금 더 선명한 느낌 내고 싶을 때는 블랙을 사용하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쏭비의 눈망울이 되게 똘망똘망해 보인다. 그러면은 대충 글로이 렌즈를 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기초를 시작을 해줄 건데 먼저 입술이 되게 건조해가지고 립밤부터 발라주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기초 제품들을 챙겨가지고 다녀왔거든요. 립밤은 요즘 이 제품 진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탈리다쿰이라는 브랜드인데 이렇게 무려 힙펜을 한 립밤 제품이에요. 이게 보습감이 되게 좋고 좀 찐덕찐덕한 편인데 그 에뛰드 진저 슈가 립 마스크는 그 다음날에 뭔가 물티슈나 토너 패드 같은 걸로 지워주지 않으면 너무 끈적끈적해가지고 제가 그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걔는 바르고 나면은 뭔가 입술 위에 되게 두툼하고 꾸덕하게 얹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꾸덕하고 쫀쫀한데 입술에 뭔가 조금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입술 속으로 좀 보습이 된다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바르고 나서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완전 꽂힌 립밤입니다. 립밤은 요즘에 계속 이것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단계로 토너 제품들 소개를 해드릴 건데 토너로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들고 갔거든요. 이게 진짜 신박템이에요. 이것도 방금 보여드렸던 립밤이랑 동일한 브랜드 탈리다쿰 제품이고요. 화이트 단델리온 에센스 패드. 제가 여행 갈 때 토너 패드 들고 다니는 거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토너 패드들의 단점은 정말 이렇게 통째로 들고 갈 게 아니면 아예 정말 두 장씩 이렇게 낱장으로 되어 있는 샘플 파우치를 챙겨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공용기에 덜어서 가져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좀 부피도 크고 약간 그런 단점이 있는데 요거는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봉투에 패드가 들어있는데요. 열어가지고 이렇게 제품 낱장을 보여드리면 건조된 상태의 이런 얇은 거즈 패드? 약간 순면 패드?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에 에센스가 머금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물을 적셔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토너 패드, 에센스 패드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저는 남자친구가 토너 패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샘플로 라운드랩 토너를 챙겨갔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사용을 했었어요. 저는 닥토를 항상 하다 보니까 사실 요걸 한 장을 사용하면은 조금 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장을 겹쳐가지고 이렇게 토너를 짜자자자자자 이렇게 토너를 매겨주면 투명해지면서 표면이 살짝 미끈미끈하게 에센스가 녹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다가 닥토를 해주면서 사용을 했는데요. 요게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약간 그 히알루론산 특유의 미끄덩미끄덩? 좀 콧물 에센스 느낌 나는 그런 텍스처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 닦을 때 자극감이 진짜 1도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닥토로 사용해도 좋고 낱장으로 이렇게 한 장씩 껴가지고 토너 패드 하기에도 되게 좋습니다. 아무튼 요거의 장점은 토너를 무겁게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되게 좋았고요. 저는 어차피 남편 것까지 같이 챙기느라 토너를 결국 들고 가긴 했는데 만약에 남편도 패드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으면 요것만 챙겨갔을 거예요. 진짜 간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첫 제품부터 이렇게 설명이 길어져가지고 어떡하지?
그리고 다음으로 에센스는 이렇게 2가지 제품 챙겨가지고 다녀왔고요. 안전빵으로 항상 너무나 잘 사용하는 진정용 제품, 그리고 피부가 많이 탈 것 같아가지고 이 글루타치온 제품도 같이 챙겨서 다녀왔습니다. 왠지 피부가 좀 많이 타고 자극이 됐을 때는 비타민보다는 글루타치온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메인 성분인 제품을 가지고 다녀왔고요. 처음부터 냅다 제품 설명부터 하느라고 겟레디의 주된 목적인 수다 떠는 거를 깜빡했는데 저는 진짜 본식을 아주 무사히 잘 마치고 신혼여행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뭔가 마지막 영상하고 비교를 했을 때 피부도 굉장히 많이 탄 것 같고 그리고 살도 다시 조금 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여행 가가지고 2kg, 2.5kg가 순식간에 진짜 다시 불어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운동해서 뺀 게 아니었으면 더 심하게 요요가 왔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얼굴도 빵빵해지고 여행 사진을 보면은 이게 첫날 찍은 사진이랑 나중에 찍은 사진이랑 뭐 붓기도 있고 살도 쪄서 그런지 뭔가 처음엔 되게 날씬하고 여리여리 약간 이런 팔뚝과 어깨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되게 막 떡대에 있는 사람이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턱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제법 멋진 여행을 즐겼나 본데? 약간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아무튼 신혼여행까지 잘 다녀왔고 진짜 이 결혼식이라는 거를 마치고 나니까 아 나 너무 결혼해서 행복해 막 이게 아니고 결혼식을 끝내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식이 얼마 안 남고 나서부터는 되게 자잘자잘하게 챙길 게 되게 많고 뭐 식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입장곡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하나 진짜 다 저의 컨펌이 필요하고 물론 신랑분들이 되게 잘 챙기는 그런 커플도 있겠지만 일단 저의 경우에는 제가 다 그걸 챙겼거든요. 남편은 정말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챙기고 이거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고 약간 그런 거를 다 컨트롤하는 게 큰일들은 아니지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쯤 되니까 이제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뭔가 진짜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만 머릿속에 굉장히 가득한 상태였어요. 다음으로는 크림을 바르면서 아 제가 요것도 챙겨갔어요. 요거는 사실 여름나라에서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많이 보습감이 있는 타입이긴 한데 피부가 타고 나면 굉장히 좀 건조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건조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건조할 때 사용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낱개로 되어 있는 버전의 제품을 챙겨갔었고요.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잘 사용을 했습니다. 선크림은 이제 가서 땀도 많이 흘리고 이렇기 때문에 워터프루프 제품을 챙겨갔었는데 요거는 무기자차 타입이기도 하고 바르고 나면은 조금 뽀송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굳이 바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걸 챙겨갔었다 보여만 드리고 선크림은 다른 피부가 편한 제품을 바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림은 요거를 챙겨갔었어요. 요거 아벤느 시컬파트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 제품인데 요거를 데일리로 바를 생각으로 챙겨간 거는 절대 아니었고 너무 많이 타거나 아니면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이럴 때 진정용으로 발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갔던 제품이거든요. 시컬파트가 되게 꾸덕하고 막 백탁 있고 그런 제형이었는데 이번 거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살짝 보습감이 좋은 수분크림 느낌으로 바뀌었거든요. 약간 흡수가 더디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일단 흡수가 되고 나면은 막 끈적이지 않고 촉촉하고 피부가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본식을 앞두고 나서는 진짜 완전 초예민 보스가 돼가지고 막 사소한 거에도 되게 날서고 막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본식 전날에도 남편이랑 싸웠거든요. 되게 별거 아닌 걸로 싸우기는 했는데 뭔가 되게 갑자기 서러움이 너무 북받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도 흘렸어요. 다음날 절대 부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모습이 또 짜증나가지고 더 막 눈물 나고 내일 중요한 날이라서 울면 안 되는데도 이렇게 싸우게 된 것조차도 너무 짜증나고 그냥 다 짜증나가지고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막 울다가 막 남자친구한테 엄청 막 뭐라고 하고 막 그걸 굳이 이렇게 전날 중요한 날 막 이래야 했냐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혼자 막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결혼식 하루 전날
파혼하면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진짜 파워 N의 상상력을 동원을 하면서 진짜 쓸데없는 상상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그 전날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틈도 없어. 그냥 아침부터 겁나 바빠요. 제가 2시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메이크업 샵에 8시 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진짜 풀 세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일찍 집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전우인 거야.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래서 그 싸운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막 서로 챙기기 바쁘고 드레스를 입고 나서부터는 진짜 제 스스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1도 없이 무조건 이모님이 막 붙어가지고 도와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기했던 경험이었어요. 물론 촬영 때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하긴 했는데 음식 때는 진짜 더 본격적으로 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아 진짜 나름 뭐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경험이긴 한데 2번은 하면은 되게 힘들 것 같다? 자, 다음에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넘어갈 건데 이렇게 보나메두사 오렌지 스킨 딜리트 그린 컬러를 공명에 담아서 가져갔었어요. 여기 미니 사이즈가 또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보지 못한 컬러들은 미니로 좀 추가 구매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저 본식 할 때 진짜 제일 걱정되는 게 뭐 떨리고 막 이런 거는 당연히 걱정이었는데 우는 게 진짜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집에서 혼자 생각을 해도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되게 막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가지고 아 이게 진짜 막상 본식 때 진짜 폭풍 오열하겠구나라는 예감이 들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지 울지 않을까 막 그런 고민을 엄청 했었는데 먼저 결혼을 한 유부 선배인 윤세가 해준 말이 엄마랑 눈 마주치거나 막 이래가지고 막 울 것 같을 때 엄마의 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뭔가 한복을 입고 있는 호박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거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 악물고 참았어요. 옆에서 이모님도 울지 말라고 옆에서 막 긴장 풀 수 있도록 막 얘기를 해주세요. 신부님 지금 우시면 콧물 자국 이렇게 그대로 남는다. 수정 화장도 못하기 때문에 영상에 그거 다 찍힌다 막 이러면서 엄청 막 이렇게 어떻게든 울지 않게 하려고 옆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이건 유튜브다. 이거는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는 거다. 이러면서 진짜 온갖 할 수 있는 생각은 다 하면서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운 선언문을 엄마가 읽어줬는데 그때 엄마가 너무 진짜 한 소절 읽지도 못하고 자리에 올라오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막 너무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겨우겨우 참고 있는데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친구가 축사를 해주는 순서였어요. 제 15년지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축사를 해주는데 너무 진심이 전해지는 지금도 생각하면 조금 눈물 나라 그러는데 너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축사를 해줘가지고 친구 축사 단계에서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이제 추하게 울지 않으려고 나는 장원영이다. 나는 장원영이고 지금 뮤비를 찍는 거라 눈물을 예쁘게 흘려야 돼. 이런 정말 그 또르르르 이렇게 눈물을 흘리려고 막 얼굴 일그러뜨리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나도 진심이 어린 축사를 해줘가지고 친구 축사를 듣고서 울었다는 사람들이 여럿 등장을 하더라고요. 저 친구들 중에서도 축사 들으면서 울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감동의 축사를 해준 친구에게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영상을 통해 전합니다. 주례없는 예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축사를 좀 주변에 소중한 사람에게 부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더샘 컨실러로 이렇게 홍조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얼굴이 너무너무 많이 탔어요. 그래도 선크림을 진짜 열심히 발라가지고 막 화상을 입거나 뭐 벗겨지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었는데 그냥 얼굴이 전체적으로 23호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쓰던 코렉트와 베이지를 쓰는데 뭔가 조금 하얗게 뜨는 느낌이 약간
드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베이스 제품을 이렇게 3가지를 챙겨갔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휘뚜루마뚜루 쿠션으로 좀 간편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헤라 쿠션이 지속력도 되게 좋고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땀에도 꽤나 강한 제품이어가지고 뭔가 물에 들어가지 않는 날 근데 밖에서 좀 오래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날에 이제 헤라 쿠션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더마콜 파운데이션이 워터프루프가 진짜 잘 돼요. 근데 단점이 조금 뻑뻑하고 발림성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쿼치 비비를 같이 가지고 가가지고 섞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쿼츠 비비는 아침에 조식 먹으러 갈 때나 아니면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싹 씻고서 이제 저녁에 조금 산뜻하게 다니고 싶을 때 이거를 발랐었는데 제가 가지고 간 컬러가 17, 19예요.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막 타가지고 얼굴 컬러랑 점점 안 맞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간 너무나 발림성이 좋은 제품이라 가지고 휘뚜루마뚜루 잘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오늘은 이 2제품 말고 요거를 그냥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할게요. 제가 사용하는 헤라 쿠션이 17N1 컬러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제 피부에는 조금 밝다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짜 언제 다시 피부를 하얗게 돌릴 수 있나. 얼굴도 얼굴인데 얼굴은 그래도 뭔가 선크림과 그 위에 베이스를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방어가 가능하니까 덜 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진짜 많이 탔고 손도 진짜 많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색깔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제 결혼 반지랍니다. 요거를 사실 구매는 1월에 했는데 남편이 아무래도 좀 이런 의미가 있는 거는 결혼식 딱 올리고 나서부터 뿅 이렇게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결혼 전까지는 착용을 안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착용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 반지 할 때 드리고 싶은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결혼 반지를 하실 때는 특히 남자분들은 결혼 전에 이 손가락 사이즈에 맞추지 마시고 한 사이즈를 좀 늘려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요. 진짜 관리 빡세게 하고 절대 살 안 찌게 관리할 거야 막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막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보통 결혼을 하고 나면은 같이 삼시세끼 챙겨 먹고 디저트도 먹고 과일도 깎아 먹고 막 이러다 보면은 살이 좀 많이 찐다고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딱 맞는 사이즈를 하시는 것보다는 한 사이즈 정도는 널널하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명품 브랜드에서 반지 하실 분들은 반지 이 디자인마다 사이즈 조절이 아예 되지 않는 그런 반지 디자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이즈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는 반지를 사실 거라면 무조건 한 사이즈는 업을 해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남친도 결혼한다고 살을 조금 빼서 지금은 반지가 잘 맞는데 여기서 2kg, 3kg 더 찌면은 분명히 이제 잘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반지 끼면서 우리의 몸은 이 반지 사이즈에다가 맞추는 걸로 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저의 이 반지는 사이즈 조정이 아예 안 되는 반지이기 때문에 평생 이 반지 사이즈에 맞춰서 살자 하고서 둘이 합의를 봤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까지 맞췄고요. 쉐딩을 제가 이렇게 스틱 타입으로 챙겨왔어요. 사실 이거는 뭐 어뮤즈 제품이 진짜 미친듯이 좋아서 챙겨갔다라기보다는 색감이 되게 자연스럽고 은근 픽싱력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가져간 건데 쉐딩 스틱은 다른 브랜드도 되게 좋은 거 많으니까 다른 브랜드 거를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땀을 흘리는 그런 곳으로 여행을 가다 보니까 쉐딩을 파우더 타입으로 챙겨가는 게 되게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스틱 타입으로 챙겼고요. 이렇게 쉐딩 스틱을 챙기기는 했는데 제가 헤메코랩에서 되게 재밌는 제품을 발견해서 이것도 가져가긴 했어요. 베리썸의 멀티 드로잉 타투라는 제품인데요. 그 립티커 같이 이렇게 발라가지고 굳으면 떼내면 살짝 타투가 되는 그런 제품인데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눈썹이랑 코랑 막 이런 턱 같은 부분, 입꼬리 이런 부분을 쉐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또 남편이랑 너무 24시간 계속 붙어있다 보니까 요거를 남편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까맣게 막 이렇게 치덕치덕 바르고 있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사용하진 않았고 나중에 한번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피부가 진짜 많이 탔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진짜 안 타고 싶어가지고 선크림을 정말 열심히 발랐는데 아차, 제가 여기까지만 바르고 여기는 제대로 안 바른 거예요. 헤어라인이다 보니까 좀 놓치고 덜 바른 부위가 있었는데 진짜 뻥안 치고 여기만 이렇게 빨갛게 화상을 입은 거죠. 그래가지고 둘째 날인가부터 여기가 완전 이렇게 빨갛게 있고 셋째 날부터 서서히 각질이 벗겨지기 시작하더니 넷째 날부터는 이제 이 탔던 부분이 착색이 남아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갈색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거울을 볼 때 약간 자연 쉐딩 같은데? 그래, 뭐 얼굴 요런 데가 안 탔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라면서 스스로 위안을. 그러면 만약에 선크림을 여기만 바르고 여기는 안 바르면 자연 코 쉐딩이 되나?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는 이 제품을 들고 갔었는데요. 이거 이렇게 봤을 때는 웨이크메이크 파우더 섞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번에 HD 스킨 세팅 파우더 3번 컬러 코렉티브 민트 요거를 덜어가지고 갔거든요? 요거 파우더가 막 그렇게 건조한 느낌이 아닌데 지속력이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최근에 써본 파우더 중에서도 꽤나 탑으로 마음에 드는 웨이크메이크 제품은 조금 서걱서걱해지는 되게 바짝 유분 잡아주는 뽀송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좀 바짝 잡아준다기보다는 물론 당연히 뽀송하게 잡아주긴 하는데 되게 보송보송 보들보들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베이스랑 되게 쫀쫀하게 잘 밀착이 돼가지고 지속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아, 그리고 요거 파우더가 진짜 좋다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열어보면은 옛날 요 파우더가 퍼프 내장이 안 되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런데 리뉴얼 되면서 퍼프가 내장될 수 있게도 바뀌었고 돌려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려주면은 여기 이렇게 파우더가 뿅 나오고요. 그리고 보관할 때는 다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닫아가지고 사용하면 가루가 막 날리거나 퍼프에 과하게 묻지 않게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대신 부피는 왕큽니다. 그래서 덜어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이 메이크업 파우치를 아예 전체 모습을 보여드리질 않았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피카소 메이크업 파우치인데요. 이게 수납력이 진짜 좋아요. 좀 앞에다가 보여드려갖고 되게 커 보이는데 사이즈는 한 요 정도 되는 느낌이고 안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큼지막한 제품들부터 이런 펜슬류, 브러쉬류, 그리고 이렇게 좀 납작한 제품들까지 다 바리바리 싸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눈썹은 늘 사용하는 루리디아의 이지 디테일 브로우 딥브라운 컬러로 이번에 가져갔고요. 물에 들어갈 일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워터프루프가 되는 브로우를 챙길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워터프루프가 되는 브로우 펜슬은 좀 사용감이 제 취향은 아니에요. 리퀴드 타입의 브로우를 사용하는 것도 별로 내키지도 않고 그냥 잘 그려지는 브로우를 챙기고 그 위를 메이크업 실러로 코팅을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브로우를 그려준 다음에 에뛰드 메이크업 실러 가지고 브로우를 코팅을 한번 싹 해주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실러 사용하는 게 진짜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좋아서 저는 이번 여행에서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더운 나라로 여행 가실 분들은 지금 미리 구매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내년에 물놀이 시즌에 꼭 구매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에뛰드 실러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이렇게 아주 투명한 액체가 담겨있는 타입이고 여기 솔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메이크업 해준 부위를 이렇게 가볍게 터치해서 한번 얇게 표면을 코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말려주시면 끝이에요. 이제 섀도우를 해볼 건데 섀도우는 이렇게 두 가지 챙겨가가지고 정말 잘 썼습니다. 조금 스킬이 필요한 방식이긴 한데 이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가 되게 딱 붙고 지속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잘 밀착을 시켜주고 요게 완전히 끈끈함이 사라지면서 픽싱이 되기 전에 아주 재빨리 그 위를 파우더 섀도우로 픽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살짝 끈끈한 크림 섀도우랑 파우더가 딱 붙으면서 진짜 지속력이 완전 대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행 때 섀도우는 진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발리를 가면서
발리 그 수질이 진짜 안 좋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필터를 되게 많이 챙겨갔어요. 여행용 샤워기랑 필터를 한 8개인가를 챙겨가서 속도가 바뀔 때마다 필터를 하나씩 갈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아주 넉넉하게 필터를 챙겨갔어요. 제가 이번 발리에서 도착하면 새벽이라 공항 근처에서 1박 아무 데서나 그냥 하고, 그리고 우붓에서 2박, 길리에서 2박, 짐바란에서 2박 이렇게 했는데요. 처음 도착한 그 공항 근처 숙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수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정말 그냥 딱 새 거를 끼우고 저만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이 다음에 남편한테 마저 이어서 샤워를 하라고 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필터가 갈색이 돼가지고 진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필터를 갈다시피 했거든요. 그 첫 번째 하루 묵었던 그 숙소가 진짜 수질이 되게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우붓으로 넘어갔을 때는 우붓 시내에서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 되게 정글 속에 있는 느낌으로 연출이 잘 되어 있는 카yon 정글 리조트라는 곳에 묵었거든요? 근데 또 거기는 리조트 자체에서 수질 관리를 조금 빡세게 잘 하나 봐요. 거기는 필터가 색이 아예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네? 첫 번째 그 숙소만 그렇게 수질이 구렸던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길리로 넘어갔어요. 섬 지역이라서 심한 건지 아니면은 제가 선택했던 그 숙소가 유난히 수질이 안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와 진짜 최악의 수질이었어요. 온수를 사용하면 진짜 녹물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필터를 써도 이렇게 입안을 헹굴 때 약간 비릿한 맛이 느껴질 정도? 발리 가면은 진짜 양치할 때도 생수로 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다음 짐바란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 땐 저희가 그 유명한 아야나 리조트에서 묵었는데 그래도 좀 수질 관리가 잘 돼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야나가 길리보다는 낫긴 한데 필터에 막 까맣게 이물질이 끼더라고요. 필터 색상이 막 갈색으로 바뀐다기보다는 그 필터에 까맣게 끼는 게 조금 충격적이어가지고 아 인도네시아는 진짜 수질이 구리구나. 뷰러는 요거 사용해줄 건데 요거는 여행 전용으로 하려고 제가 이번에 헤메코랩에서 구매했거든요. 이렇게 접었다 폈다가 되는 뷰러인데 접었을 때의 크기가 상당히 귀여워요. 휴대성이 좋아가지고 보자마자 이번에 발리 갈 때 가져가야지 하고서 구매를 했었는데 휴대용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저의 이 눈썹을 막 하나도 빈틈없이 다 찝어주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꼬리 쪽에 남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여행에서 뭐 이 정도면은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스카라는 아예 안 들고 갔다가 면세에서 구매한 원종용 마스카라 사용했거든요. 이번에 면세에서 야금야금 제품을 많이 질러가지고 면세템들 보여드리는 거를 쇼츠로 또 따로 찍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컬링이 되게 잘 되는데 약간 반투명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고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좀 섬유질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섬유질 마스카라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좀 불호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섬유질 마스카라도 잘 쓰는 편이라 가지고 그냥저냥 잘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다 해줬기 때문에 아까 얹어뒀던 립밤은 씌워주도록 할게요. 립펜슬은 홀리카홀리카 멜로우 블러링 립펜슬 누베이지 들고 갔고요. 맨날 뭐 AOU나 하트 퍼센트 사용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 홀리카홀리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최근에 제가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색감이 뭔가 베이스로 깔기에도 좋고 동시에 입술색을 은은하게 커버도 해주고 픽싱력이 꽤 있는 편인데 그거에 비해서 막 엄청 뻑하게 발리지 않아서 사용하기에도 뭔가 부담스럽지 않고 이 뒤에 이 브러쉬가 있는 것까지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 가지고 요즘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립 제품은 피의 마이.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좀 무거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들고 갔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결혼식 할 때 메이크업을 매트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시한 게 피부 표현이 굉장히 예쁘고 사진 찍혔을 때 이렇게 볼륨감 있게 되게 예쁘게 입체적으로 찍힌다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제 제가 수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화장이 무너지는 거를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매트하게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립도 이제 매트한 제품을 사용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고 이제 실장님이 이쪽에서 메이크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품이 제대로 보이진 않았는데,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는데 이 향과 이 질감과 바르자마자 약간 안색이 이렇게 싹 살아나는 이 느낌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혹시 이 제품 이러고 딱 봤는데 이 피에 마이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워서 저 이거 진짜 뻥 아니고 제 인생템이고 이거 바르면 안색이 너무 잘 살아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다. 이러면서 그렇게 반가워했었는데, 인생템 중 하나를 이렇게 샵에서 저에게 또 써주실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특히 웨딩할 때.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반가웠던 제품이고, 봄업라인이신 분들은 정말 이거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싶어요. 마이 꼭 기억하세요. 근데 얼굴이 타서 그런지 뭔가 눈썹이 까만 게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이거는 여행 때 들고 간 건 아니지만 살짝 이걸로 브로우를 톤업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돼버렸네. 아무튼 전 지금 이제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영상을 처음으로 찍잖아요. 근데 진짜 이 본식이 끝나니까 약간 번아웃처럼 모든 게 끝난 것 같아가지고 본식만 끝난 거지 나의 삶은 현재 진행형인데, 근데 뭔가 너무 막 모두 다 해낸 것 같아. 더 이상 뭔가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쉬고, 저 심지어 여행에서 돌아온 날 그날 진짜 한두 시간 쉬고서 바로 또 금동이 건강검진 갔었거든요. 레페리에서 굉장히 큰 동물병원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금동이가 이제 막 1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검진이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약간 이렇게 병원에 들러서 초음파를 보거나 했었을 때 심장이랑 이런 부분에 이상 소견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이번에 아예 큰 병원에서 받아보자 라고 해서 병원을 다녀왔고, 다행히 지금 크게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다. 2달 뒤에 추적 검사 한번 해보고 그때 이상이 없으면 안심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소견을 얻어가지고 안심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튼 여행 다녀오자마자 운전까지 해가지고 가서 하니까 또 피로가 쌓여가지고 그 뒤에 또 뭘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마무리로 픽서 뿌려주고 여행 파우치 털어서 한 메이크업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피부톤이 조금 더 까매지니까 색조를 했을 때 약간 더 강렬해 보이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제품을 사용했는데 뭔가 조금 더 진하게 발색이 되는 그런 느낌? 뭔가 더 강하고 뭔가 이렇게 되는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 속 제가 상당히 낯선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저는 하얘지기 위해서 진짜 영양제 챙겨 먹던 거 더 열심히 챙겨 먹고, 화이트닝, 미백 관련 그런 제품들도 진짜 열심히 바르고, 효과 잘 보는 거 있으면은 우리 비숑이들한테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진짜 TMI 너무너무 남발하고 두서없었던 이번 겟레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혹시라도 뭔가 결혼식 관련해가지고 듣고 싶은 썰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 관련된 컨텐츠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